730 재보선 참패로 재건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이 비대위 체제로 위기의 파고를 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또 나아가야 할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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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얘기 좀 하기 전에요. 네. 지금 워낙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윤일병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아주 좀 나이가 들어서 가서 뭐 구타도 뭐 안다는 건 아니고 저희 두 아들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 전체가 저런 게 아니다. 네. 일부 부대에서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대에서 누구나 가혹행위를 했고 받고 있다는 건 아니다. 네. 작은 부대면 어찌 보면 부대 안에도 내무반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기서 유별난 현상이고 저런 데가 또 몇 군데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가족같이 잘 지내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묵묵히 고생하는 우리 그분들 때문에 국토가 이렇게 방위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 부분들이 있고 저건 굉장히 분노를 받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건을 보는데 다른 그림을 그리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고를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첫째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의 사건과 관련된 책임의 이 관계와 지금 육군 수뇌부라든지 전현직 국방장관이 이 가혹행위에 관련돼 있는 책임의 정도 중에 어느 것이 더 책임이 더 많다고 봅니까? 후자 쪽이겠죠. 후자 쪽이겠죠. 두 번째, 이주영 장관은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수염이 이만큼 길고 울면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우리의 지금 이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렇게 말을 갈팡질팡하고 있는 군 지휘부하고 이 문제를 또 한번 대비를 해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건 좋은데 개인 입장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이라고 볼 때 세월호는 내가 제주 가는 배를 안 타면 돼요. 네. 네. 군대는 남자라면 다 가야죠. 내가 안 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부 탈선하는 저명 인사들이라든가 원정 출산하는 사람 말고서는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과 그 영령들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걸 보고서 네. 자, 그럼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몇 가지를 이 머릿속에 넣고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네. 아침 중앙일보부터 한번 보시죠. 네. 그런 장면을 보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중 8월 1일 날 8월 1일입니다. 휴가가 네. 8월 1일 날 끝났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전화.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은 다음 날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7월 31일 그 전날 군 인권센터가 이런 걸 기자회견 내고 그 전날 KBS가 보도를 한 다음에 또 알았는데 예.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제 세월호의 이주영 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 오늘 사설을 보시죠. 군대판 세월호. 책임 회피 급급한 참모총장 해임하라. 저는 군대판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보다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네. 예. 내용 중에 2011년 7월 인천 강화군 해병 2사단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김모 상병의 총기 난사 사건 때 국방장관은 김관진 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네. 당시 그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 근절을 다짐했으나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기순 때도 지난 4월 북한군 무인기 축소 은폐 때도 그가 장관이지만 문책은 받지 않았다. 자, 이 일은 장관이 두 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의 장관과 네. 예. 그것이 쭉 진행돼서 재판까지 있는데 이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장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고 처리한 분은 다 김관진 장관 때의 일인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또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는 그 내무반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서 쭉 말하자면 말단 기자로부터 김민배 보도본부장 한테까지 보고가 되듯이 쭉 보고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일보라고 합시다. 첫 보고. 네. 그런데 두 번째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라고 해서 보고된 게 다시 수정보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놈을 놓고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두 장관을 모셨던 육군 참모총장은 첫째 일부로도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고 수정보고도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고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도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예. 거기 맡았던 내무반에 있는 책임자부터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쭉 올라가는 라인과 그다음에 육군본부에 있는 자기 참모들, 즉 이를테면 인사참모부장이라든지 법무실장이라든지 뭐 헌병감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누가 은폐를 했거나 아니면 누가 묵살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법무실장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를 검토하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분이 여론에 따라서 합니까? 여론 재판을 그것도 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 적어도 이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은 군에서 할지 모르지만은 네. 어떻게 보고가 1보고가 떴고 2차 보고 수정 보고는 어떻게 됐고 수사는 왜 이렇게 됐고 하는 부분은 군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 제3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직 국방장관과 전직 국방장관은 청와대까지 가 계시니. 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사실상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엄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몇십 네. 년 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번에야말로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 그런 뿌리를 뽑는 거는 우선 것 같아요. 은폐, 고의, 누락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거를 무슨 뭐 사회 폭력 분위기가 군대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언론사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가고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물타기 하는 거죠. 네. 이 사건은 누가 왜 이렇게 은폐했거나 또는 보고 누락을 했으며 왜 이렇게 잘못 감을 갖고서 대통령 전화를 휴가 중에 있는 전화를 받아서야만이 이렇게 국방장관은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지에 예. 대한 규명이 돼야 된다는 오늘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복귀해서 이제 잠시 뒤 10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니 그때 좀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의 시선도 있고 기대의 시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민주당의 100명이 넘는 정말 제1야당의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의원들끼리 추대를 해서 내가 출마했는데 누구하고 표를 얻은 게 아니라 출마를 한 박영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이 잘할 건가 잘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실은 그건 주제 넘은 얘기라고 봅니다. 네. 다만 박영선 의원 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정말로 뭐 이제 우리나라는 환골탈태를 거의 뭐 개구길이 한 나라니까 혁신도 뼈를 깎는 고통 늘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건 다 됐고 실제로 이런 걸 좀 참조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를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첫째는 새정치연합에는 없는 사람들을 네. 통해서 아하 이걸 한번 연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이정현 의원 같은 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정현 의원은 정말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새정치연합에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다. 네. 자, 이번에 그 20몇 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새누리당 깃발을 들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상대 진영이 지역구에서조차도 순천에서도 그렇죠. 물론 민주당에도 새정치연합에도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있으나 과연 민주당 전체가 김부겸 의원의 그 고독한 투쟁을 이 새누리당이 이정현 의원을 돕듯이 그렇게 전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은 김부겸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이나 같이 할지 몰라요. 네. 얼마 전에도 신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윤상현 당시 사무총장이 이정현 의원하고 이 이정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술 전략을 쓴 거 보면 기가 막힌 비화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럼 민주당은 김부겸 의원 같은 그런 적진에 가서 저렇게 조장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과연 비대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김부겸 의원하고는 일면식이 없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몇 분 예를 들어볼게요. 네. 다시 보여주죠.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에요. 예. 이분은 뭐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저도 일면식이 없습니다만 네. 이분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은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 이름을 바꾸었고 예.
그다음에 당 색깔을 빨간 걸로 색으로 했고 이번엔 혁신장렬이라고 했고 반바지 차림에 선거운동도 했고 예. 이렇게 해서 선거는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면 미디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마 이 여야를 통틀어서 이런 감각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죠. 네. 네. 그럼 참, 수염도 저렇게 하셨네. 네. 그러면은 새정치연합에는 이런 분이 있느냐. 저는 솔직한 얘기지 새정치연합에 누가 홍보기획본부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뭐 세월호 심판하자 뭐 이런 얘기야 뭐 시신 받고 쳤다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홍보기획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기획을 하고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있습니다. 이준석 혁신위원장이에요. 네. 예. 이준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좀 보여주시죠. 1985년생이니까 만 29세입니다. 예. 3월생이에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사를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분 밑에는 정병국 의원 같은 사선 의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동원 본부장도 나이가 20살 이상 많지만 이 밑에 위원으로 있고 혁신위원장은 이 이준석 씨예요. 예. 저는 방송에서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나이 든 분들이 생각하면 저렇게 어린 애송이한테 뭘 맡기냐 하지만 아니 하는 행동이 저 정도 되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위원장이 얼마 전에 한 얘기를 보면은 새누리당의 이제 당직자나 공천받는 사람은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대로 안 되면 나 사표를 내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관록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혁신위원회를 혁신을 맡길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기분 나쁠 거예요. 자식 같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받고 지시를 받으려니까. 그러나 당으로서의 성격은 저렇게 뭔가를 세피를 받아서 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있느냐. 네. 또 있습니다. 한 분. 궁금해지는데요. 네 번째 네. 누굴지. 남경필 경비지사입니다. 아, 네. 이분은 경기지사로서의 도정 행정에 대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고 뭐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고 하고 어떻고 뭐 굿모닝 버스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반발을 했더라고요. 그건 놔두고 제가 얘기하는 이 정치적인 의미로 봐서는 연정론을 폈지 않습니까? 예. 네. 여소야대를 돌파하는데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하려면 이것은 연합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독일식이라든가 헌법적 연정은 안 되지만은 야당에게 통합부지사인 정무부지사를 주겠다. 네. 그리고 4대 기관장 정도 한 100억 정도 되고 종업원이 한 몇백 명 되는 데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에도 많은 시도지사가 있는데 거기도 여소야대가 그쪽 입장에서 볼 때 여소야대죠. 예. 그러면 무슨 연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정무부지사를 어떻게 본다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요. 네. 그런 지사가 있느냐. 네. 그래서 새정치에는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제가 이분들을 무슨 입당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박영선 위원장이 그래도 어떤 새누리당을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제 얘기는 홍보나 혁신이나 이런 상생이라든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결국 사람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어려울 때는 또 더 어렵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또 계속 나쁜 일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결국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물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네,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네. 네. 내부적인 또 갈등 요인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새정치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새정치연합에만 한번 네. 보시죠. 자, 새정치연합에만 있는 건 새정치를 내세웠어요. 근데 헌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새정치를 내세우고 새정치를 할 거냐. 새정치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 새정치를 할 거냐. 제일 자기 모습은 차라리 저걸 내세우지 않고 헌정치를 하면 좋은데 네. 새정치를 내세우면서 헌정치를 한다. 네. 그럼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고 새정치를 하든지 말 안 하고 헌정치를 하면 좋은데 네. 새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새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어떤 걸 우리는 새정치라고 받아들입니까? 오죽하면 권은희 당선자가 어저께 의총에서 당선 인사를 했을 때 전부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안 쳤대요. 영웅 치고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새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또 보시죠. 이 습관이 된 아주
체질이 된 야당 하면 생각나는 것이 투쟁. 뭐 장외투쟁도 좋고 결사반대도 좋고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면은 모든 법안을 올스톱시킨다는 좋고 무조건 투쟁하는 거. 예. 그다음에 뭐만 했다 하면 연대하려는 거. 이거는 다른 당에는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투쟁도 하고 어쩌다가도 연대하는 게 아니라 탁 치면 억하듯이 뭐 하면 투쟁, 뭐 하면 연대. 야 습관이 돼 있다 이거죠. 예. 또 있습니다. 네. 난립하는 개파들. 네. 동아일보 한번 오늘 짜보시죠. 네. 밥도 함께 맞먹는 개파 갈등. 야 고질병 싹 도려내야. 이 기사 제목에 보면은 차라리 같은 당인데 개파가 다른 사람끼리 소통하기보다는 새누리당하고 소통하는 게 더 낫다는 어떤 의원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 네. 기사 속에. 보십시오. 개파가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친박, 비박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때 없는 건 아니나 지금 사정치연합은 몇 개 개파가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김한길계, 안철수계, 정세균계, 손학규계, 김근태계, 친노계, 486 그룹. 아니 무슨 그냥 강경대 온건 뭐 선명대 중도 이렇게 되면 좀 낫겠는데 네. 아니면 김대중계, 노무현계. 아니 뭐 친노 대 비노. 그렇지. 네. 이건 무슨 뭐 손학규계, 뭐 무슨 김근태 하도 많으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이걸 밤새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는 정치적 이해와 정치적 이상을 공통 분모할지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걸 종합일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밥도 함께 안 먹는 개파 갈등이다. 좀 싸우더라도 여기 말대로 하면 밥은 먹어가며 싸워야 돼요. 결국 이게 공천 때문에 먹자고 그런 하는 거죠? 짓인데. 네. 네. 마지막 한번 키워드 볼까요? 네. 넘쳐나는 거물들. 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대권 주자다 하면 언론이 이제 호기심 때문에 좀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당에 있는 대권 주자는 나 몇 명인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야당에는 웬 대권 후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번에 네. 저기 재보선을 계기로 몇 분 이렇게 몇 분 정리가 됐지만 하여튼 왕년의 거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왕년에 그동안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후보 경선에서 출마했던 분도 계시고 네. 이번에 손학규 의원처럼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필요하면 남고 젊은 사람도 필요 없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물도 계시고 또 밖에서만 놔두는 거물도 계시고 이제 대표고 만든 다음에 강연으로 돌 때까지 아주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겠다는 거물도 계시고 네. 하도 거물들이 많아서 이 거물들의 이해관계를 찾아보면 어떻게나 이 비대위가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총리로 박수로 추대했다면 네. 내 방식대로 하겠다면서 할 때 이런 걸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야당이 잘 돼야 또 여당도 잘 되고 당연하죠. 국가가 잘 되는 네, 거겠죠. 네. 오늘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 내시경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